안녕하세요. 유튜브 변진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한국 스릴러 소설계의 끝판왕이죠. 바로 정유정 작가님의 짠! 완전한 행복입니다. 정유정 작가는 인간의 어두운 본성을 있는 그대로 잔인하게 그려내는 작가로 7년의 밤, 28, 종의 기원 등 악의 3부작을 쓴 작가로도 유명한데요. 그 3부작에 이어 나온 악에 대한 책이 바로 이 완전한 행복입니다. 그럼 이 소설에서는 과연 어떤 악을 그려냈을까요?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래서 자존감이 한없이 바닥을 칠 때, 이런 말로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문장에는 큰 위험성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만이 특별한 존재라고 믿게 되는 순간 이 인간은 자아도취형 인간,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요즘 가스라이팅이 사회적 문제로 크게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책은 정말 매력적인 나르시시스트의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자신만이 특별하고 자신은 완전한 행복을 누릴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사람들은 나의 행복을 위해 움직여줘야 하고 그거에 방해되는 사람들은 제거해도 좋다. 참 안타깝게도 보통의 사람들은 이런 위험한 매력을 가진 나르시시스트에게 퐁당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조종을 당하게 되고요. 이 매력 있는 나르시시스트가 어떻게 사람들을 홀리고 어떻게 가스라이팅을 시켜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완전한 행복을 만들어내려고 하는지 이 소설은 너무 세밀하게 너무 깊이 있게 알려줘서 조금 소름이 돋는데요. 이 책의 주인공인 유나가 딱 그런 인물입니다. 매력적인 나르시시스트. 그녀가 느끼기에 나의 완전한 행복에 방해가 될 것 같으면 가차없이 제거해버립니다. 그녀의 가까운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의문의 사고로 죽게 되죠. 그녀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친딸까지 가스라이팅 시켜버립니다. 에이, 소설이니까 이런 사람이 뭐 실제로 있겠어? 라고 희망을 가져봤지만 이 책의 모티브가 된 실제 살인사건이 있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이 소설이 그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쓴 책인 줄 모르고 읽었거든요. 그 사건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 책과 연결을 못해서 그냥 저는 이 책 속의 내용들이 다 허구인 줄 알고 너무 재미있게 읽었는데 사실은 이 책 속에 있는 이 내용들이 실제 사건이라고 해서 정말 섬뜩하더라고요. 이 소설을 다 읽고 그 사건을 찾아보니까 전체적인 큰 틀이 실제 사건과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 스토리가 예측이 되면서 살짝 저보다는 완전 모르고 읽었을 때보다는 재미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어도 그래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의 저자가 바로 정유정 작가이기 때문이죠. 엄청난 반전이 있지 않아도 이 책의 몰입감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정유정 작가의 소설을 좋아하는 이유가 정말 탄탄하고 세밀한 스토리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소설의 메시지가 열린 결말이 아니라 정말 명확합니다. 일단 이 책의 제목이 완전한 행복이잖아요. 이 소설 속 유나는 완전한 행복을 꿈꿉니다. 자신이 상상하는 완전한 행복을 머릿속에 그려놓고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는 가차없이 제거해버리고 자신들을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종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들 행복해지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완전한 행복이라는 그 완전한 이 붙을 수 있다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완전한이라는 이 수식어에 집착하는 순간 또 다른 불행은 시작되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리고 이 소설은 나르시시스트 유나의 시선이 아니라 유나의 딸이라든지 현재 남편이라든지 그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통해서 기술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유나로부터 느끼는 그 사람들의 공포를 그대로 내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벗어나고 싶어도 이미 자신을 조종하는 그 사람에 빠져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공포.
그래서 우리는 이 유나라는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게 아니라 저런 인간성이, 저런 존재가 사회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고 주변인들을 어떻게 파괴시키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을 읽는 내내 내가 마치 피해자가 된 듯한 그 피해자의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읽는 내내 불편합니다. 이 책의 후기를 보면 불편하다는 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이유가 이것이 아닐까. 하지만 이 책의 매력은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궁금해서 끝까지 읽게 되는 그런 참 신비한 소설입니다. 이 소설 끝에 있는 저자의 글에서 저자가 유나의 시점으로 소설을 쓰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그녀의 불우한 어린 시절, 그녀의 트라우마 때문에 이런 성격이 형성되었고 이런 사건을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유 등을 설명해 놓지 않은 이유를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악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주인공은 화자가 아니다. 단 한 번도 이야기 전면에 등장하지 않는다. 주인공의 입에 지퍼를 채워 커튼 뒤에 세워둔 셈이다. 이야기의 목적을 위한 선택이었다. 악인의 내면이 아니라 한 인간이 타인의 행복에 어떻게 관여하는지, 타인의 삶을 어떤 식으로 파괴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었으므로. 솔직히 저는 읽는 내내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잔인한 사건에 대한 기사나 영상 이런 거 잘 못 보거든요. 그런 사건을 다룬 영화도 잘 못 보고 그것이 알고 싶다도 그래서 별로 안 보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제가 피하고 싶은 이 현실은 결국 이 세계에 존재하는 실상의 모습이고 외면한다고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잔인한 내면, 잔인한 현실, 실상을 직시하고 문제인식을 해야 조금 더 세상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제일 끝에 있는 저자의 말이 이 소설 내용의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라고 느꼈거든요. 우리에겐 행복할 권리와 타인의 행복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정유정 작가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굉장히 뚜렷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서 살아갈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조언 삼아서 과연 행복이란 무엇일까? 라는 걸 생각해보고 나만의 행복론을 만드는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책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